불백 5이요. 이 김치찌개도 2개 주세요. 에? 아니 여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사장님. 언제 나와요?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나가요. 손님이 왜 이렇게 몰린 거야? 바쁘다 바빠. 음식도 해야 되고, 이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테이블도 치워야 되고. 진짜 힘들다. 우리 사장님 떼돈 벌겠네. 오늘도 정신 없으시죠? 웬걸요? 돈 벌어서 병원에 다 내게 생겼다니까. 진짜 너무 바쁘다. 이게 손가락이 잘 펴지지도 않고, 이거 손가락을 굽히고 펼 때마다 이거 이게 왜 그래? 떨컥떨컥거리면서 걸리는 느낌도 들고, 이거 아무튼 많이 아프네. 어유 사장님, 건강이 재산인데 어서 그 병원부터 가보셔야겠어요. 얼른 가보세요. 손을 자주 사용하면서 손가락 통증이 생긴 6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형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사연 속 여성분께서 손가락이 덜컥거린다, 네, 네. 아프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정확히 손가락이 아픈 이유가 왜일까요? 이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질병인데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손가락을 잘 못 펴고 뚜걱거리죠. 약지 부분이 네. 안 펴지네요. 네, 이렇게 권총 방아쇠처럼 손가락이 뚜걱거린다, 튕겨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또 있군요. 네, 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도 환자분 같은데요. 주먹을 줬고 펴질 못하죠. 스스로 힘으로는 펴질 못하고 옆에서 도와줘야만 펼 수 있는 저 정도로 심한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어를 할 수 없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옆에서 펴줘야지만 저렇게 펴지는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과 힘줄막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이게 영상 보니까 네. 네. 이 질환에 걸리면 네. 일상에서 굉장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튕겨지는 증상 말고도 또 다른 네네. 증상, 구체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그 손가락을 끝까지 굽히지를 못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끝까지 못 펴는 형태의 움직임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붓거나 또는 손바닥 부위가 눌려지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악력이 떨어지는 악력 저하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네. 손이 너무 아파지는 맞아요. 기분이 네. 드는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손가락과 손바닥의 어느 부위에서 이 염증이 발생해서 이 네, 질환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손가락을 굽힐 때는 영상처럼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과 힘줄막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네. 굵은 손가락을 굽히는 굵은 힘줄이 있고요. 네. 손가락 굵은 힘줄을 덮고 있는 힘줄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걸 터널처럼 덮고 있는 활차라는 구조물, A1 활차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네. 반복적인 손의 활동이 누적되다 보면 염증 반응 때문에 활차가 붓기도 하고 또는 힘줄이 부종이 생기면서 결절처럼 두꺼워집니다. 네. 그러면 활차와 힘줄 사이가 걸리면서 뚜걱거리는 증상이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했을 때 이제 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네네. 그게 좀 심해진다면 네. 이 질환에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저희도 어쨌든 이 네. 손가락은 어쨌든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더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일상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좀 뭐가 네. 있을까요? 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시면 영상도 잡고 많이 보시고 계시고 오랫동안 그렇죠. 들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동작들도 굽힘 힘줄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흔히 하시는 행주 짜기, 걸레 짜기, 네. 칼질 이렇게 악력을 세게 쥐는 동작도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테니스나 골프, 배드민턴 같이 그립을 세게 잡고 하는 운동들도 악력을 세게 쥐는 동작 자체가 힘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리고 뭐 시장을 보시면 시장 봉지를 걸어서 집까지 들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작들이 반복되다 보면 힘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생각보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네. 흔히 하고 있는 이 네, 네. 행동들로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서 또 치료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선 환자분을 먼저 뵙고요. 손가락 상태가 어떤지 검진을 하게 됩니다. 네. 손가락에 부종이 있는지 또는 압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나 관절 모양이 괜찮은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네. 이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의심이 되게 되면 초음파 영상처럼 저렇게 힘줄 위쪽에 화살표가 보이는 저 부분에 염증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확진을 내리게 되고요. 증상이 처음에 약할 때는 약물 치료나 또는 휴식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계속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염증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네. 그러면 반복적으로 재발되거나 또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움직임이 너무 제한이 되는 분들, 네. 너무 뚜걱거리거나 못 펴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힘줄 염증 조직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연에서도 일단 주인공분이 여성분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안 좋은 습관 가운데서도 네, 네. 뭐 걸레를 짠다든지 네, 장을 네. 볼 때 손으로 든다든지 하면 보통은 다 어머니 여성분들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네,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네.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네, 네. 바로 병원에 안 가세요. 맞아요. 이거를 아 이러다 말겠지. 네, 네. 아유 근데 뭐 가면 또 돈 드니까 하면서 네, 네. 안 가시면서 그 네. 치료 시기를 계속 늦추고 맞습니다. 늦추고 늦춘단 말이죠. 네, 네. 이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때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문제점이 더 생기게 될까요? 우선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면 네. 결과가 되게 좋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질병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힘줄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네. 힘줄 자체의 강도가 떨어져요. 아. 네, 힘줄 강성이 약해지면서 부분 파열도 발생할 수 있고 아이고. 그보다 더 전진되면 완전 파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염증 제거를 통한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네. 추후에는 힘줄을 연결하거나 또는 힘줄을 이식하는 형태의 수술, 더 어려운 수술을 받기도 하시죠. 그리고 질환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네.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는 요인이 네. 관절 자체가 굳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움직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관절 자체가 굳어서 나중에는 힘줄 수술을 해도 끝까지 쥐거나 못 펴게 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를 한 후에 네, 사실 이게 손 부위니까 네. 일상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부위란 말이죠. 네, 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거운 물건을 손가락으로 걸어서 드는 동작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건을 너무 오래 쥐고 있거나 또는 힘줄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너무 쥐는 동작을 하시는 그런 활동들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스포츠 활동을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립을 잡는 테니스나 골프, 배드민턴 같은 그립 잡는 운동은 네. 2, 3개월 정도는 좀 회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좀 바꾸셨는데 네네. 그 장 카트, 네네. 카트 사용하시면 네네. 굉장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저희가 진짜 이 네. 손가락 관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라고 좀 생각이 네. 드는데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좀 예방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증후군을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원장님?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손으로 하는 활동이 쥐는 동작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펴면서 하는 활동은 뭐 친구끼리 딱밤 때리는 동작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쥐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펴는 형태의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 네, 10초 정도 쭉 편 상태에서 유지하시다가
휴식을 취하시고 이 동작을 시간 될 때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온수를 세면대에 받아 놓으시고 손을 담그는 온수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주는 마사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예. 어디에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힘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요. 아. 비비는 마찰 열 때문에 네. 좀 따뜻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 비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막 세게 주무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안 돼요? 네, 그러면 힘줄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 통증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센 악력을 주는 동작들 네.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네. 이런 손바닥 운동은 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네, 할 네. 수 있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네. 원장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다면 남겨주시죠. 저희 몸에서 손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시거나 붓고 염증 반응 때문에 뚜걱거리고 하는 증상이 발생하신다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길 권유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손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네. 오늘은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형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